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490번 문제부터 풀 건데요. 이 EBS 판례를 보면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EBS랑 연계해서 출제를 하겠다. 이제 이게 합헌인데 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운 게 맞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럼 제한조차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국가가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EBS를 낼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차별이 발생해야 돼요. 차별이 발생하지 않으면 교육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으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실력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건드려도 무조건 교육을 받을 권리, 요게 이제 무조건 31조가 제한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편제를 수업 시간 할 때는 교육부 장관이 이게 정해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 31조 1항에서 보장되는 교육의 기회균등권은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과외비를 내놔라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맞는데 마지막 부분이 틀렸네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것은 초등교육은 직접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초등학교 입학금 수강료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 규정에서 교사의 수업권이 파생되는 것으로 쳐. 그렇다 쳐. 그래도 수학권이 교사의 수업권에 우선하죠. 그래서 침해할 수 없다. 맞고. 다음 서울대학교 재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법적 형태를 우리 법인 하지 말고 그냥 학교로 유지해 주세요 라는 것은 뭐 교육을 받을 권리랑 전혀 상관이 없죠. 학교가 뭐 법인이 되든 말든 국립대학 법인이 되면은 좀 이제 규정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도 뭐 서울대학교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1개, 2개, 3개, 4개, 5개 해가지고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91번 초등교육 이외는 구체적으로 법률을 정해야 되고 초등교육 이외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입법자만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입법자가 중학교 교육을 이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시행 당시에는 조금 그 혜택을 보는 지역과 아닌 지역이 있겠지만 이게 이제 상향적인 평준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뭐 평등권을 무조건 침해한다고 볼 수가 없다. 3번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고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지문이랑 연결이 돼 있죠. 그렇다고 해서 막 교육비를 내놔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급식비는 우리가 전면 무상이 아니고 일부를 학부모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중학교였는데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인 청구인들이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되는 법적인 부담이나 제약을 받는다. 교사이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문제는 아니다. 요게 이제 이 지문이랑 같이 연결해서 풀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사의 수업권이 그냥 헌법상 기본권이냐 물어보면은 이 5번 지문처럼 아니라고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기본권이라고 쳐! 그래도 아까 배웠듯이 학생의 수업권에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면 돼요. 그 다음에 492번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국가에 대해서 특정한 자를 거야 됩니다. 특정한 교육 제도나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학원 교습 시간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 조항이 있는데 이게 밤에 학원 문 열지 말라 이 조례예요. 그렇다고 해서 더한 규제를 1시간 정도 더 받았다고 해서 뭐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고시공고일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없다는 건 합헌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됩니다. 있는 기본권을 뺏어가는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 심사를 한다. 맞고. 그 다음에 초중등학교 선생님들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제한해야 되겠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겠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죠. 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인데
수시를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기회를 뺏는 것이고 헌법 위배가 되는 판례죠.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교원 재임용의 심사 요소로 학생교육, 학문 연구, 학생 지도를 언급하되 필수 요소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필수 요소로 강제하게 된다면은 그 담임을 맡지 않거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를 위해서 1년 정도 강의 쉬시고 막 논문만 쓰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임용이 안 돼요. 필수 요소 점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학 구성원이 아닌 사람의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는 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왜냐면 민간인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 문제가 된다. 근데 특정한 시설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 구성원이 아닌 사람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맞고. 그럼 4번이 틀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평준의 정책에 따라서 뺑뺑이 돌렸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위헌적 소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4번이 답. 두 문제 정도를 더 풀어보죠. 그 다음에 대학 학문과 연구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있죠. 그래서 대학의 자율성에 있어서 필요한데 그렇다 해서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모두 교원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한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학칙을 개정할 때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대학 평의원의 심의는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 마음대로 막 고치고 그러면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 평의원의 심의는 거쳐야 된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2022학년도 이제 수능할 때 우리가 최대 2점의 교과의 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게 뭐냐면은 그 예전에 그 수능 본 학생들이 재수나 뭐 삼수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은 좀 자기 꿈을 찾아서 좀 나이 먹었어도 수능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과 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2점의 교과의 수 가산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좀 덜 불평등할 수 있으니까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학교에서 이제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받으려면은 학생 부모가 둘 다 한국에 있고 아기까지 한국에 있으면 재외국민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둘 중에 한 분은 해외에 체류를 해줘야 됩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요. 만약에 편부모의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두 분 다 계신데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분은 해외에 계셔야지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받을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95번 이제 학교 교지. 학교 교지는 학교를 지을 때 땅이 있어서 되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조성 개발에 소요된 비용도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 맞고. 그 다음에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제한 나머적인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국회가 규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번은 긴 지문이지만 사실 마지막을 잘 보면 되는데 이 헌법 제31조 4항과 31조 6항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예요. 근데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근거로 해서 교원의 권리를 규정할 수도 있고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도 규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틀렸는데 이 지문은 저번 회차에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제 3번 일단 틀렸고 4번까지 보면은 우리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 졸업생이 있는데 그 졸업생들이 계속 보수교육을 받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것까지는 헌법상 챙겨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3번 지문이 길었지만 우리가 예전에 풀었던 판례 중에 이 판례, 그러니까 이 지문이랑 똑같아요. 교원지 법정주의가 있는데 그때 설명했듯이 교원의 지위나 권리를 보장하기도 하고 교원의 지위가 법에 규정된 데에 미치지 못하면은 잘릴 수도 있다. 기본권의 제한의 근거도 될 수 있다라고 풀었죠. 그래서 같은 표현을 좀 길게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회차에서는 아마 근로의 권리를 볼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